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면도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부서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주말에 가가지고 시장 볼 때 면도기를 하나 사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알파 위도우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좀 다뤄봅시다. 왜냐면 일전에 어떤 시청자께서 저한테 알파 위도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좀 계기로 좀 찾아봤어요. 롤러타마 씨가 이것에 대해서 블로그에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다행히도 롤러타마 씨가 언급을 한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블로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는 롤러타마 씨의 블로그고요. 2019년 7월 31일에 쓰였습니다. 알파 위도우입니다. 이 사진이 참 의미심장하죠. 자, 그래서 오늘날 퍼플필 매노스피어는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한다. 레드필에서 가져다 쓰고 싶은 거랑 갖다 버리고 싶은 거를 구별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수많은 고의적인 미스디렉션, 잘못된 그런 인도로 이끈다. 오래된 컨셉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스트러글, 투쟁을 하는 오래된 컨셉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뭐냐면은 퍼플필 매노스피어라고 했어요. 퍼플필은 뭔지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강 파랑 섞으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퍼플필은 레드필적인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블루필적인 망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레드필주의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레드필 근본주의자고 그러니까 수정 레드필 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댓글에서 제가 레드필을 100%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맞는 것 같고 일부 제가 해석을 하고 받을 건 받아들이고 거릴 건 거리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이 돼요. 당신들은 수정주의자들이야.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 뒤에 얘기는 이런 일이 흔한 오랫동안 쭉 있어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턴화 될 정도로 오래 있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롤러타마 씨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전제들을 왜곡을 한다. 어떤 그 컨셉, 개념들에 대한. 근데 그 컨셉이 무슨 컨셉이에요? Conflict with your ego investment. 즉 너의 그런 정서적 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를 예로 들자면은 페미들이 오랜 시간 페미 책을 읽고 그런 사상들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확증 편향적인 그런 증거들만 수집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투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필적인 망상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면은 반드시 그런 식의 레드필적인 이런 컨셉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식의 퍼플필 사람들이 레드필을 재해석해서 그게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음해된 이런 개념들 중 하나가 알파 위도우 현상이다. 이 알파 위도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알파 위도우라는 단어는 롤러타마 씨가 직접 만든 단어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있죠. 코인드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파 위도우는 뭐를 묘사하기 위한 단어였냐면요. 텐던시, 약간 무슨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Fixated on alpha lover she had in her party years. party years는 그 여자들의 20살 초반부터 20살 중반까지 가장 핫한 시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가장 핫했던 시절 만났던 알파 러버에 대한 fixated, 여기서 약간 좀 중독된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약간 좀 굴레가 매였다고 볼 수 있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still pine for him into 30 or 40s after marriage. 그래서 결혼 이후 30, 40대까지 어떤 그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가끔 그런 식의 이런 롤러타마 씨 표현을 빌려 쓰는데, we didn't pull the idea out of our asses back then.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똥구멍에서 꺼낸 개념이 아니다. 즉 뇌피셜로 짓거린 얘기가 아니라 we came to it because overwhelming number of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결혼을 했거나 또는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그들의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그들의 오랜 이전 남친을 pining for, 갈구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They thought they were one that got away.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알파 위도우 또는 알파 고스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One that got away. 내 소나기에서 벗어난 그 남자. They left them to pursue a new relationship with old flame. 이 old flame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에피파니 페이지가 지나고 철이 지난 여자가, 어떤 SMB 시장에서 철이 지난 여자가 오랜 시절 그 20살 초중반의 불꽃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그 남편이나 그런 베타적인 남친이나 남편을 떠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의 현상을 나타내는 영화가 있어요. 뒤에 언급을 할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단지 그냥 쓸모있는 레퍼런스였는데, 참고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 quickly, 굉장히 빠르게, predictable, 예상 가능하고, conformable, 어떤 확신이 가능한 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더 깊게 파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알파 위도우가 개념이 이제 생길 즈음 해서, 그래서 이 더 슬롯 패러독스,
그러니까 여자의 이런 물러남의 역설이란 뜻인데, 이거는 뭐 또 제가 좀 보고 좀 흥미로우면 여러분과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롤로타마시 블로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눌러보면은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씨라는, 여러분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퍽스데이도 한번 언급을 했죠. 로이 씨, 그 미국의 초창기 그 PUA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명언을 남겼냐면은 맥심, 자, 5 minutes of alpha trumps 5 years of beta. 그래서 5년간의 베타를 5분간 알파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베타남이 5분간 들인 공을 알파남은 5분 만에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레드필 렌즈로 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알파 위도우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알파 위도우 이런 아키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파 위도우 현상이 우리의 파퓰러 컬처, 팝 문화죠, 팝 문화. 다시 여기서 대중문화에 녹아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The One That Got Away,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 모든 것을, 알파 위도우를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묘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문화에도 여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로맨스 노래 중에 그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흐르는 대중문화의 흐름을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 그 시대마다 뭐가 어떤 게 주요 트렌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이제 2NE1 처음에 나왔을 때 노래를 많이 듣는데, 2NE1이 부르는 뭐 인더클럽이나 뭐 여러 가지 노래 있는데, 그런 노래 들어보면은 알파메일에 대한 그런 미움과 갈구에 대한 노래예요. 예를 들면 프리보이 같은 노래도 그런 기생오라비 같은 그런 남자 말고 상남자를 원한다, 약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지고, 이게 글이 굉장히 깁니다. 내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알파 위도우라는 현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롤로타마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블로그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가끔 난 내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롤로타마시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하이퍼거미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이퍼거미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여자는 어떤 것을 밸런스를 해야 되냐, 섹시하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식의 욕망을 가진 남자와 provisioning and parentally, 나를 돌보고 물질을 공급해줄 그런 식의 남자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 그래서 오직 여자만이 하이퍼거미적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하이퍼거미 정의는 its own level, 자신과 동급의 남자를 찾지 않는다. 이것은 언제나 seeking, 추구를 한다. better than merited exchange in SMB compared her own, 그녀의 고유한 SMB보다 항상 더 나은 SMB를 추구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force equivalent, 동등함의 실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높은 급을 지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높은 급의 남자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 자연스럽게. 그거를 표현하는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when a woman misses opportunity, 그래서 확실한 높은 SMV를 가진 남자를 이렇게 붙잡는 거를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은 그 남자는 become the new standard. 이거 내가 다 했단 말이네. 야, 새로운 스탠다드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롤로타마시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내가 20대 때 보고 겪은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랑 사귄 것도 아니고, 또는 사귀었다 차였는데, 그러니까 알파남이 그냥 가볍게 만나고 사귀었다 찬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내가 알파남의 수준이 안 맞는 여자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남자를 맛봤으니까 이제부터 얘를 기준으로 남자를 골라야겠다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at man, 그 남자가 새로운 스탠다드가 된다고 돼 있죠. 여기 밑에 정확히 나와있네. I have had SMB 8 guy. 내가 8등급짜리 남자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10점 만점이에요. 미래에는 8 밑으로는 나의 그런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 자신의 고유한 그런 성적인 가치가 리얼리스틱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이드는 원한다. 그녀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소름 돋는다. 원래는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이 되게 약간 좀 무의식적인 과정이었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하이 이고 우먼, 아주 에고가 가득 찬, 우리가 얘기하는 인타이틀드 우먼, 그런 식의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의식적으로 인지를 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오픈 하이퍼거미라고 합니다. 레드필님, 오픈 하이퍼거미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자들이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더 이상 하이퍼거미 본능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미국엔 이미 일어났어요. 미국 여자들은 이제 심심치 않게 하이퍼거미를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채널에는 이제 소수의 여성들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는 댓글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언제든지 기꺼이 과거의 남친들의 그런 성적 가치에 대한 품평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디베이트는 약간 좀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뭐 해석이 좀 어색하거나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여기 뭐 다 보이니까 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파 위도우 다이나믹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죠. 하이퍼가미를 부정할 수 있으면 한번 부정해보라고. 보통 이것은 수반이 된다. 뭘 수반해요? 그러니까 한탄을 한 게 수반이 되는 거예요. Lack of Illegible. 요즘 이제 미국에서 제가 저번에 내가 에론 클레리 영상에서 내가 보여줬지만 미국의 틱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무슨 한탄을 하냐면은 Where are the good men gone? 좋은 남들 다 어디 갔어? 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론 클레리가 일가를 했잖아. 니들 패미들이 좋은 남자들 다 없애놓고 그래서 소이보이, 개집이 같은 남자애들, 호구 같은 베타들만 남겨놓고 남자들 거세시켜놓고 좋은 남자를 찾냐 이것들아? 라고 일침을 갈겼잖아요. 그래서 when their prime SMV years behind them, 여기서 이제 에피파니 페이지가 지난 걸 얘기하죠. 이제 한 30살 중반이 이제 다가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한 현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이런 식의 알파 위도우 현상이 되면서 지 몸값 대비 과대망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품을, 그 여자의 SMV에 거품을 형성을 했는데 지 에피파니 페이지 되니까 그런 거품을 형성한 상태에서 좋은 남자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뭐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한남들 중에 결혼할 남자가 어딨냐, 다 한남들은 다 루저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얘기죠. 다 알파 위도우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그 백설마녀님이 옛날에 그런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어릴 때 20살 초반엔 몰랐는데 내가 좀 나이 먹고 한 20대 초반 가고 하면은 이제 남자 보는 눈이 생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뭐냐, 100% 틀리다고 부정 안 하겠습니다. 뭐 여자들도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또 언제 얘기하냐면은, 내가 저번에 한번 비판을 크게 했던, 어린 여자를 추구하는 남자를 마치 언니들이 버린 남자들이 언니들한테 버림받으니까 너희들한테 가는 거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프레임을 펼치는 가시나들이 하는 굉장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이 많은 우리 또래 언니들이 버린 남자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남자 만나지 마세요 하면서 나이 먹으면 남자 보는 눈이 생긴답니다, 지혜로워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자애들이 좀 꼴값자는 게, 그런 식의 경우는 사실 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여자들이 지혜로워졌다기보다는 눈이 쓸데없이 높아진 거예요. 지혜로워졌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알파 위도우 현상에 의해서 자기 분수에 안 맞게 눈이 높아진 거를 자기들은 똑똑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있죠. Please note that. 자, 여기서 말하는 일리지블이란 뭘 암시하냐, 그냥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 이상적인 수준에 되는 그런 남자에 대한 그런 식의 권리의식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품평 과정은 여자한테 영구적이다, 계속된다, 이런 뜻이죠. 영구적이라는 표현 없고 constant, 지속된다. 이것은 남자의 burden of performance와 이거가 어떤 좀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과 포기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개념과. 그래서 여자의 하이퍼거미적인 필터링은, 그런 식의 과정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표현을 한 건데, existential fear, 여성의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여자들이 하는 cognitive dissonant, 그런 자기 모순적인 행동들, 아무튼 여러분이 여자를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얘네들 왜 이러나 싶은 것들은 다 이 근본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두려움. 이거는 왜 있냐면은 여성은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여성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잘못된 또는 급이 낮은 남자를 만나면은, 참고로 이렇게 돼 있죠. Beneath her own, 자기보다 급이 낮은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self-percei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이퍼거미 필터는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하이퍼거미 필터는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돌린 것도 아니라고 했죠. 하이퍼거미 필터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아무튼 자기보다 낮은 SMB 남자를 만나는 거는 risking her life, 그녀의 삶을 리스크를 거는 거고, 나쁜 유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최악의 그런 존재적인 전망은, 여자가 그녀의 성 전략, 성 자원을 차지당하고 통지당하는 거예요. 훨씬 더 낮은 등급의 남자한테. 그래서 제가 일전에 크립을 뭐라 그랬어요? 크립? 여자들이 느끼는 크리피한 감정은 사실상 강간당할 것 같다는 공포와 유사하다고 했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여성의 현상들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진화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성의 무의식은 cannot afford, 뭐뭐를 할 어떤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회를 놓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optimal hypergamous pairing, 이런 하이퍼거미에 충족을 하는 그런 식의 남자와 맺혀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존재론적 공포가 덜한 남자와 재생산,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으로 심한 공포는 높은 등급의 남자와 모노가미적, 일부일처제적인 관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즉, 여자들의 1차 공포는 자기보다 급에 낮은 남자를 만나는 거고, 2차 공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를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when I talk about 그래서 롤로 타마시가
여자들이 make rules for betas, 베트남들에게 규칙을 세우고 break rules for alphas 라고 얘기했을 때, 알파들한테는 규칙을 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의 기저에는, 뿌리에는 이러한 원칙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소름 돋는 말입니다. 사실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워커웨이 기술이 강한 거예요. 남자들의 워커웨이 기술이. 그래서 남자들의 워커웨이 기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as such, 그러해서 남자가 여자의 SMV를 뛰어넘으면은 새로운 벤치마크를 창조된다. Personal best, 내 사적인 최고의 기준이 창조된다. 이거예요. 맨날 국산차 타던 사람이 어느 날 막 롤스로이즈 한번 타봐. 그러면 그다음부터 국산차 타면은 왜 이렇게 차가 진동이 심해? 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아?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사람 다 비슷해. 근데 여자는 이게 좀 심한 거죠. 왜냐면 남자의 성전량은 다다익선인데 여자는 하이퍼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은, 아무튼 이런 식의 현상들이 아주 막대한 임팩트, 충격을 여자의 사이키, 여자의 정서에 가한다. 때때로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를 한번 가졌었다면은 genuine organic desire for, 원초적이고 진실된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남자를 한번 가졌다면은, 근데 그와 맺어지지 못했다면은, 여기 락다운이라고 적혀있죠. 레드필에서 락다운은 여자가 뭐 임신 공격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고요. 아무튼 여자가 남자를 물고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현상은 뭘 나타내냐면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알파남을 상실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치명적인 상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여자는 투쟁을 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다시 창조해 보려고. with subsequent, 뒤이어 만날 인연의 남자들한테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창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예요. in her life, 그녀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return to that ideal state, 그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이게 알파 위도우 메커니즘의 한 일환이죠. 그래서 이것이 알파 위도우의 기본적인 정의다. 멘탈 픽세이션, 정서적인 고착, 가장 막대한 충격을 그녀에게 남긴 하이퍼거미의 아이디어, 하이퍼거미적인 본능의 이상향으로서 가장 막대한 충격을 남긴 남자에 대한 정서적 고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우인 거예요. 그래서 미망인인 거야. 그래서 fantasy ideal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타지 아이디어. 이거는 좀 더 이제 섬뜩한 얘기인데요. 보통 이런 식의 알파 위도는 실제로 뭐 사귀거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짧은, 별로 중대하지 않은 그런 식의 조우도, 그런 식의 멋진 남자와의 조우도 충분히 임프린트 할 수 있다. 그녀의 사이키에. 그래서 알파 메일의 5분이 베타 메일의 5년을 이긴다라는 말, 진짜 5분이잖아요. 5분 짧잖아. 그래서 이 알파 메일의 아주 작은 브러쉬, 약간 그 손길만 좀 닿아도 그것은 트리거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이 남자랑 사귄다면, 만약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의 트리거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나잇 섹스가 될 수도 있고, 폼 캐논 파티 인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 이게 대학에서 하는 뭔가 봐요. 이게 약간 좀 무슨 학생 파티 같은데 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만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기회를 놓친 거가 될 수도 있고, 소셜 게더링에서 이러한 놓쳐버린 그런 연결 관계의 기회들은 에 대한 이런 포럼이 있대요. 포럼, 크레그 리스트라는 곳에 뭐 그런 포럼이 있나 봐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이런 식의 여자들의 후회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알파 위도우는 can be also widowed from the fantasy of her ideal male. 그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와의 환상에서도 위도우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이제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뭐 오타쿠 같은 여자들, 또는 제가 일전에 얘기했듯이 제 여자친구가 아이돌 빠순인데요. 이거 제가 질투해야 되나요? 했을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위험하다고. 약간 좀 이런 개념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irly common, 꽤나 흔하다 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들 사이에서요? 20대 초반 8years에 결혼을 한 여자들 사이에서 좀 흔하다.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과속을 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대학생 때 결혼을 한 여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무슨 기분을 느끼냐는 얘기냐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배우를 꿈꾸다가 포기를 했어. 살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이제 40대 50대 60대 나이 먹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20대 때 배우를 도전했으면 지금쯤 내가 청룡 영화제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망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자들이 망상을 해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아, 언덕 너머의 잔디는 푸르지 않단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의 현상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뭔가 망상이나 긍정적인 현상을 갖는 현상이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이런 연애 시장에서 이런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여자들은 이게 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실된 기회들은 여자들을 어디로 이끄냐, 위도우드 되는, 이런 알파 위도우드 되는 현상으로 이끈다. From the fantasy, 환상은 뭐의 환상? 알파남에 대한 환상. 그래서 would have been a better choice, 더 나은 선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항상 얘기했죠.
여자들의 하이퍼거미 필터는 주관적이라고. 그런 식의 환상을 이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이야기들의 타입들은 어떤 이런 욕구 충족, 뭐의 욕구 충족? 실현되지 못한 하이퍼거미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나 이런 것들 중에. 그래서 이런 알파 미망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할 때 프라임 데모크래픽 오디언스, 주요 시청자들이란 얘기예요. For divorce porn fantasies. 그래서 이혼 판타지라는 거예요. 이혼 판타지가 뭔지 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파 아이들, 이런 알파적인 남자에 대한 이상향을 이렇게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요? 가능케 하는 현상에 대해서 롤 토머스가 지적을 해요. 그래서 2019년은 이거 당시에 쓰였을 당시죠. 아마 2022년도 마찬가지일 거야.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쉬워진 적이 없다. 여자한테 그런 리프로덕티브 옵션, 그런 식의 어떤 성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그걸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처럼 쉽게 주어진 적이 없다. Ever increasing pool of potential alphas from which to be withheld from. 즉 이 얘기가 뭐냐면은 2019년에는 여자들이 알파남과 그런 알파 위도우로 만들 수 있는 알파남과 조우할 조건이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섹슈얼 레볼루션, 성혁명입니다. 대문자로 썼죠. 이게 아마 피임약의 개발이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아주 열심히 여자들로 하여금 여자들의 그런 성 전략을, 그러니까 여자들의 성 전략에 거의 손을 안 댔다 이거예요. 그거 어떤 것의 명목으로? 성해방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여자한테, 그래서 내가 일전에 다 얘기했죠. 여자를 컨디셔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잠금 장치들이 풀렸다고.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언제나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공급을 전달하는 것, 즉 베타벅사이드 하이퍼거미의 베타적 측면을 여자한테 보장하는데 서구 사회가 성혁명 이래로 애를 써왔다. 그래서 여자들을 사회 진출시키고 뭘 해주고 뭘 보장하고 할당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 어떤 식의 인상을 줘요? 여자들한테 무한한 창문이 열려있다고. 무슨 창문이요? 알파 남자를 찾을 수 있는 무한한 창문이 열렸다는 그런 식의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서 반영이 되냐면은 결혼 연령이 계속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여자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기했다. 그들이 remain sexually viable, 성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런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즉 여자한테 나이의 벽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무한하지 않다면은 적어도 남자만큼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자한테 나이의 벽을 기준으로 되는 거를 성차별이라고 우기는데 그거 그냥 개소리라고 여러 번 해명을 했죠. 이게 왜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댓글 남겨요. 내가 영상을 따로 또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일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자의 섹슈얼 마켓 밸류는 앞에 몰려있고 남자의 섹슈얼 마켓 밸류는 뒤에 몰려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페미들은 뭘 해요? 그거를 성차별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들은 20대 초반부터 연애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싶어하고 끝까지 다 하고 싶어 하잖아. 이건 욕심이야.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갖는 것을 동시에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한국의 나이 문화에 대해서 내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언제쯤 이제 남자로서 가치가 없어지나요? 일반적으로 한 36인가 그렇죠. 난 이게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한국 남자들은 공평하게 하려면 한 42살 43살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내가 했던 말이지만, 나는 여자들이 또래 언니들이 버린 남자들을 니들이 주워먹는다는 표현을 어린 남자를 찾는 남자들한테 한다는 게 난 되게 역겨운 게, 지들은 이미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온갖 성적인 기회와 성적인 대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이제 좀 날개 좀 펴보려는 남자들한테, 그것도 자연스럽게 여자들처럼 때 되면 알아서 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 든 남자들이 그 정도의 것들을 하려면 burden of performance를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20대 초반에는 여자들이 S&B 밸류가 훨씬 더 높다는 이유로 후려치기 당하고, 이제 좀 어떤 사회적으로 가까스로 뭔가 좀 갖춰보고 해보려는 남자들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후려치기 당한 게 대한민국 연애 시장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보면은 당장 남자들이 먼저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 추구하는 걸 남자들이 먼저 욕을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자는 그런 식의 자신을 벗어나버린 그런 알파남에 대해서 이렇게 얼매일 텐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소셜 컨벤션, 어떤 사회적 규율, 약속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이 팬더는 뭔가 나쁜 짓을 부추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쁜 걸 부추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추기냐면은 예상 가능한 여성의 그런 불안정을 부추긴다. 위에 나온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이를 먹어도 남자처럼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현상들. 내가 그래서 여성의 그런 난자를 얼리는 것에 대해서 난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게, 여자들의 이런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을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여자들한테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마치 결단력이 없는 학생한테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는 선생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상 there are numerous, 아주 상당수의 industries, 산업들이 있다. 이것에 기반해가지고
번성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광고 문구를 내건다는 거죠. 자, 숙녀분들 소울메이트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라이프 코칭 이거 산업이에요. 12스텝 플랜 12단계의 그런 계획을 거치면은 우리의 포지티비티 트레이닝 우리의 긍정적 사고 훈련 같은 걸 거치면은 Our Magic Personality Test 우리의 이런 매직 퍼스널리티 테스트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알파남을 찾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사기죠, 사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것이나 책이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같은 이런 식의 영화인가 봐요. 내가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알파 위도우 다이나믹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특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약간 좀 이혼 포르노예요. 여기 위에서 말한 디보스 포르노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가 여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냐? 너는 entitled 자격이 있다. That ideal soulmate 그 알파 메일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미국의 Fresh and Fish나 롤러 타마시가 인용하는 그런 저녁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여자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the only way they can remain the true to themselves. 그래서 유일한 길,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 되시는 유일한 길과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원데가로의 그 벗어나버린 그 알파남을 추적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Eat, Pray, Love 같은 이런 영화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아마 스토리가 그 지긋지긋한 남편과 지긋지긋한 뭐 자식이 있다면 자식한테서 벗어나가지고 여자가 뭐 유럽 같은데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이거 아줌마들 판타지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뭐 낯선 남자 만나가지고 불꽃이 튀기고 야 이런 노망난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힘든 건데 이런 식의 망상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The Plan B, Mating Strategy.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성 전략에서 Plan B는 또 다른 소셜 컨벤션, 사회적 규율 약속인데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뭘 용서해요? 알파 아이들을 쫓는 것에 대한 귀결을 용서하는 것이다. 귀결. 지금 현재 차선책으로 괜찮은 남자를 붙잡고 있는 와중에 알파 메일을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는 것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가지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지. 이거 가끔 뭐 네이트판이나 이런데 내가 보기 좀 주작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의 글들 올라오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그러면서 뒤로 몰래 알파남들 하는 거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가 된 내 여자친구가 나랑 사귀고 있는데 몰래 선을 보다 들킨다던가 그리고 부모님 핑계를 댄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그런 식의 현상이 있고요. 이것도 페미니즘 관계의 일환이죠. 그래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정상화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Female Initiative Polyandry Polyandry는 1처 다부제요. 이거 내가 일전에 한번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미국의 그 무지 뚱뚱하고 내가 봐도 진짜 돈을 100억을 줘도 안 사귈 것 같은 여자한테 오메가남들 셋이 붙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런 폴리앤드리를 해가지고 한번 미디어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레드필 매너스피어에 있는 남자들이 보면은 기암절벽을 하고 웃죠. 근데 그게 내가 아마 파국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남자들 나와서 하는 인터뷰 보면 토너입니다. 내가 나중에 발견하면 한번 할게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 같은 남자로서 이건 남자로서 이런 같은 남자 집단으로서 그 남자들의 인터뷰는 정말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미스컨셉션 잘못된 사고방식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어떤 알파 위도우에 대한 비판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롤러타마시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위도우 현상은 이런 플레이어들, 이런 나쁜 남자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현혹당하는 여자를 그런 불쌍한 여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하이앤드라이 이건 내가 구슬쌤한테 배운 표현인데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타이밍에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문장 쉽게 번역하면은 이거 다 알파메일들 때문이다. 이런 식의 현상이 니들이 잘못이다.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여자를 버린다.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 블루필 컨디션드 화이트 나이트 블루필 컨디션된 이런 백마탄 왕자들이 in particular 특별히 use this build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런 식의 빌드를 쓴다. Their own heroic 어떤 영웅주의적인 내러티브에 기반을 해서 여자에 대한 of course 물론 여기 명시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알파 메일의 빅팀은 아니다. 이러한 식의 잘못된 생각은 어떤 식의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냐면은 어떠한 여자도 자발적으로 그런 식의 위도우잉 알파 위도우가 되는 현상에 자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대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피해를 받고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당한 것처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알파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여자를 알파 위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한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은 세듀션, 유혹은 willingly participant, 유혹을 당할 준비해야 된다. 이건 내가 일전 영상에서 했죠. 유혹의 기술 얘기할 때. 그래서 유혹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바보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네. 로버트 그린이 쓴 아트 오브 세듀션. 내가 유혹 이술할 때 얘기했잖아. 유혹의 비밀 중 하나는 두 가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혹자, 그리고 하나는 유혹을 당할 준비가 된 자.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아 제발 내 댓글에서 유혹을 당해본 남자들 있으면 얘기해봐. 되게 재밌어 진짜. 개짜릿해. 개 재밌다고. 플러팅이라는 거는 여자들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자의 성 전략과도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뉴인 디자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뉴인 디자이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남자들을 비판을 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마치 여자가 피해자이고 남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누가? 백마탄 왕자들이. 근데 제뉴인 디자이어는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그런 임페리오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그런 게 아니야. 제뉴인 디자이어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예 대놓고 이 알파 위도우들은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치 여자를 베타메일들이 블루필 그런 백마탄 왕자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위도우드 된 여자는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를 얻은 것이다. 그전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건 트라우마를 얻은 게 아니라 경험이 더 긍정적일수록 그녀에게 더 긍정적일수록 훨씬 더 그런 식의 위도우로 각인될 가능성이 그냥 높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트라우마라는 게 아니라 이거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거나 내가 탑건 2를 봐서 너무 흥분했어. 죄송한데 우리 지금 토르 4를 보고 재미없는 우리 관객들 있잖아. 내가 보여줄까 이거? 보여요? CGV 관계자님 IMAX 4DX에 그냥 탑건 다시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잖아 지금. 나 그럼 물어보자. 그럼 지금 토르 4를 보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한 사람들은 탑건 2에 트라우마타이즈 된 거야? 우리 지금 탑건 2에 위도우인데 다 지금? 탑건 2 이후로 내가 지금 영화관에 갈 영화의 기준이 확 내려왔어 지금. 그래서 This is an easily misconception for beta blue.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대부분 블루필적인 환상을 가진 남자들한테 적용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종종 충분히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이런 알파 고스트들을 SOX boyfriends, 나쁜 전남친 새끼라고 번역을 한다던가. 이건 포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가 대정서적 데미지를 입은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얘기잖아. 여자들은 피해자 전략을 쓴다고. 야 이 남자들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무리 나쁜 남자 블라블라블라 니들 앞에서 욕해도 결론적으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남자한테 돌아가잖아. 그런 만화도 있더만. 그래서 에피파니 페이지에 처한 여성들은 어떤 식의 이런 내러티브로 어떤 식의 이런 서사에 빠져드냐면은 그들이 bad boy jerk, 나쁜 그런 남자 새끼한테 이용당했다는 식의 그런 식의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거예요. 지들도 알파가 좋아서 즐겨놓고. 그래서 who came before the nice guy beta. 그래서 아주 멋진 남자 베타가 오기 전에 그래서 they found it necessary to settle on.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정착을 해야 할 그런 베타남을 만나기 전에.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에피파니 페이지에서 여자들이 철드는 게 아니라 뭐다? 필요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아이고 내가 20대 초반에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진짜 못된 남자들 뒷공무니 쫓아다녔는데 이제 나는 30대고 결혼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자 본 눈이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나쁜 남자 새끼들 말고 나는 이제 돈 잘 벌고 착하고 순둥한 그런 식의 이퀄 파트너십을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어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줄 그런 남자를 원해 라는 식의 허술을 한다는 것이. Jesus Christ. 이 데미지드 내러티브, 내가 이 나쁜 남자한테 데미지 입었다는 식의 이런 식의 서사는 락스인 그냥 꽉 그냥 고정돼 있다. 여자의 뭐 어떤 욕구요? Do things the right way this time. 이번엔 나는 옳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게 에피파니 페이지에서 퐁퐁남을 만드는 여자들의 주된 멘트예요. 이게 여자들의 합리화야. Women will often use this narrative. 여자들은 종종 이것을 fail safe, 안전장치로 쓴다. Excuse their hesitancy, 그들의 어떤 거부, sexually available,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베타남. 자기야 내가 사실 자기랑 섹스를 잘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옛날에 내 전 남자친구랑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거 있잖아요. 내가 다 옛날에 오리지널 그 퐁퐁 설거지 영상에서 내가 다 한 얘기야. 나처럼 즐겨요. 이게 오랫동안 이런 거를 좀 진실을 맛보다 보면 이제 좀 즐길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saving the best. 이거 내가 퐁퐁남 설거지 결혼 원리 설명할 때 레드필에서 saving the best라는 이걸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뒤에 이것도 다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중요한 점만 좀 찝을게요. 그래서 self-righteous, 아주 그냥 스스로 오라 빠진, 이런 표현 할게요. 이게 표현은 모르지만 스스로 오라 빠진 베타 남자들은 이러한 damaged by a player narrative, 이러한 과거의 나쁜 남자에 의해서 상처받은 여자 내러티브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어떤 기회를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뭘 허락해요? 여자한테 뭐라고 증명하는 기회를 줘요? 내가 너의 그 과거 나쁜 알파남보다
이 베타남인 내가 얼마나 더 착한지를 납득시키고 비교 우위를 갖는데 이용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이런 식의 백마탄 왕자 아이디어를. 그래서 내가 제발 우리 레드필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이 여혐 같아? 듣기 싫어? 구라 같아? 그럼 나가. 믿고 살아. 그렇게 I don't give a shit. 믿고 살아요. 난 신경 안 쓴다니까. 난 당신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개소리 같으면 나가요 그냥. 꺼지라고. 그래서 알파 위도우 are just men making up syrup. 알파 위도우는 지어낸 것이다. 여자의 최악의 면만 상상하면서 어떤 이런 인셀들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대요. 왜냐면 그들은 bitter and burn. 그들은 who hurt you? 아주 인생의 쓴맛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 남패미들이 있겠지. 그래서 yes, it is entirely possible. 그래서 이런 식의 현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셀들이 이런 식의 현상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rationalize, 그것을 합리화한다. 그들의 여자에 대한 포기를. 이게 블랙필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현상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그 마리게르라는 사람인지 뭔지에 대해서 했을 때랑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 보통 레드필에 대한 그런 크리틱, 비판자들의 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소스를 공격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편안한 블루필적인 여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믿음을 나열한 데 있대요. 여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자는 착하거든요. 라는 식의 그런 식의 논조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식의 비난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잘 알겠는데,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인셀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For the record, 좀 상기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모든 여자가 다 알파 위도우로 턴하는 건 아니다. 모든 여자는 하이퍼거머적인 본능이 있지만 버퍼가 있다. 그리고 자기 통제를 배운 여자들이 있다. 이게 내가 얘기하는 컨디셔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이 레드필 지식을, 그 레드필 지식의 본질은 맞지만 그게 얼마나 한국에서 발현될지는 우리가 좀 더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초반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버퍼들이 대중적으로 섹슈얼 리프레션, 성적 억압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다 한 말이죠. 오늘날에 여자들은 단지 하고 싶지 않다. 폴리스, 규율하고 싶지 않다. The worst aspect of their mating strategy. 그 여자들의 성전략에서 야기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스스로 규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방해 또는 어떤 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prevent women from exercising her hypergamy. 그녀의 하이퍼거미 본능을 exercising, 시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이것은 미소지니로 판단을 하고 성적 억압으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해온 얘기예요. 여자들을 성해방을 시키면서 남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자도 남자 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짓을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들이 여자들을 성적 해방을 시키면은 자기들한테 더 많은 섹스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 남패미들이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여자한테 성적 자유를 주자라고 외치다가 결론적으로 벌어진 현상은 뭐예요? 그게 페미니즘이 3세대가 지나고 나서 벌어진 현상은 양극화인 거지. 알파남이 오히려 상당수의 여자를 독식을 하고 있는 사회로 미국은 가고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통계적으로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진 여자일수록 훨씬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혼, 그리고 훨씬 더 헬시 어태치먼트. 이거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장기적 연애에 있어서 건강한 남자와의 유대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their partner count, 나치 카운트라고 부르죠. 여자의 성관계 횟수에 따라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다 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다 한 얘기니까 그냥 넘길게요. 왜냐면 남자는 다다익선이고 여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성적으로 해방되고 페미니즘이 더 설칠수록 알파 위도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s abundance, 이런 차고 넘치는 reproductive opportunities, 이런 식의 그런 짝짓기 기회는 and lack of any social stigma or moral reservation are putting women into position where their beta pill, blue pill husband turn their denial into hate for the players who violated the ruin her soulmate before they came into her life. 그래서 이러한 성적 선택의 풍부함, 그리고 lack of social stigma, 어떤 여기서 스티그마는 약간 좀 오명이란 뜻인데 이런 식의 문란한 여자들을 지적을 하는 이런 사회적 오명의 부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이런 회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moral reservation. 아마 이런 식의 여성들의 어떤 성생활에 규약을 가하는 문화에 대한 도덕적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좀 해석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putting women, 여자들을 어디에 놓았냐, 포지션, 어떤 위치에 놓았다. 그게 어떤 포지션이냐? 그들의 블루필 남편이 그들의 거부, 그 남편에 대한 애정에 대한 거부를 뭘로 바꿔요? 증오로 바꾼다. For the player, 그 알파 플레이어들의, 그 알파 플레이어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violated and ruined, 위반하고 망쳤다. 그들의 soulmate를, 퐁퐁남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이제 남편이 그 여자의 인생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퐁퐁남들이요, 플레이어들을 욕하지 말고 여자들의 성적 고삐를 푼 사회를 욕하라,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they refuse. 그래서 이런 블루필 남자들은 거부를 한다. acknowledged.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거죠.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his girl eagerly chose to give herself to the man she told her husband was a player for her past. 나쁜 새끼야. 그 새끼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과거에. 그래서 내가 자기랑 섹스할 맛이 안 나. 나는 섹스에 대한 공포가 생겼거든. 요지를 하는 사실 그 남자한테 더 그런 열망을 느낀다는 거를 남자들은 인정하길 거부한다는 얘기죠. 아니야, 그 새끼가 나쁜 애야. 우리 자기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우리 자기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 남자들이 잘못이야. 근데 내가 했죠. 뭐 알파남이 뭐 그 여자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냐고? 아니잖아. 서로 좋아서 불러놓고 왜 마치 이제 와서 여자가 피해자인 것 마냥 떠들고 거기에 동조를 해. 블루필 남자들이. 그래서 블루필 married man, 그래서 결혼한 블루필 남자는 hardest time, 가장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무슨 아이디어? 그들의 와이프가 maybe 알파 위도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다. 저번에 나한테 질문 보낸 분도 똑같은 경우죠. 물론 그분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그들은 뭐를 하느라 투쟁을 하냐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투쟁을 한대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와 굴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고 화를 낸다. 이고 프로텍션, 자기 어떤 그 에고를 보호하는데 집중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y throw shade on the men who have them game to the seduce women. 그래서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게임을 가진 남자들한테 그림자를 던진다는 얘기는 비난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들도 유혹을 즐겨. Because they ruin women for great guy like him. 그래서 나처럼 훌륭하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멋진 남자를 위해서 준비돼야 될 여자들을 저런 쓰레기 같고 걸레 같은 알파멜들이 망쳤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Thus, 게다가 they turn it into a moral issue. 이것을 도덕적 이슈로 턴한다. 이게 아마 최근에 Rational Male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잠깐 롤러타마 씨가 훅업 컬처, 그 미국의 훅업 컬처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한 영상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거를 남자들이 훅업 컬처라 부른 것 같아요. 내가 좀 정확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those men, 이 남자들을 비난을 하거나 또는 personality flaw, 어떤 개인적인 결함으로 치부를 한다. 알파남들은 쓰레기들이야, 정신병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Because it absorbs their wives of their modern mating choice. 왜냐고요? 자기 아내를 absorb, 이런 자기 아내를 이런 식의 원인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봐주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아내들을 업솔버한다. 아내들의 그런 현대식 그런 성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는 좋은 여자고 우리 자기는 나의 소울메이트고 니놈 선만 거치지 않았으면 나같이 좋은 남자한테 주어졌어야 될 좋은 여자란 말이야, 라는 식의 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되게 페미니스트 같아 싫은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혐이야. 이 백마탄 왕자들아. 뭐 여자는 뇌가 없냐? 눈이 없냐? 뭐 자기 의지가 없냐? 지가 좋아서 구른 거 아니야. 근데 왜 욕을 해요? 그래서 가끔 내 댓글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레드필님, 가만 보니까 옛날에 기독교 사회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가만 보니까 무슬림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약간 좀 내 얘기는 과격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과거 종교에서 여자들을 어느 정도 성적으로 억압을 한 게 이런 식의 알파 위도우 다이나믹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현대 사회에 와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냐? 여자를 성적으로 억압시킬 수 있냐? 그래서 가끔 나한테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레드필님, 그러면은 처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내가 뿌려버린 그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어스프레이, 바깥으로 나온 헤어스프레이는 내가 다시 그 캔 안으로 못 집어넣어. 뭐 대단한 진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회 기본 우리 모든 사회가 리셋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몰라요. 나도 도대체 이 알파 위도우의 이런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가끔 해보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게 일단 뭐 최대한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랑 만나? 근데 이 여자가 20살, 21살, 23살에도 날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벤츠를 새 걸 살 처지가 안 되는데, 내가 연식이 오래되거나 뭔가 결함 있는 중고 벤츠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도 카푸어 짓을 하지 마요. 일단 그러면 되고요. 뭐 증거를 찾으려면은 솔직히 여러 가지 원한다면 충분히 남자들이 캐치해낼 수 있을 건 많습니다. 나 뭐 굳이 이번 영상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남자들이 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알파 위도우 다이내믹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